신문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5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있죠. 인터넷 배팅 시범 운영.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시점이 목요일입니다. 취재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그러니까는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확답은 그렇게 없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금요일, 토요일 1호 경마 다 할 것이냐 아니면은 몇 경주를 선택할 것이냐,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외에 또 세부 사항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현 시점에서는 이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고, 이 부분은 제가 매주 취재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뭐 현 시점까지 이게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는 12월 초 예정대로 12월 원래 1일이었죠.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시작되는 그런 인터넷 배팅 시범 운영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뭐 내일 금요일날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타협이 돼가지고 또 시행이 될 수는 있겠는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매주 취재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거의 뭐 12월 중순 또는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 금요경마 제가 신문경마 예상방송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정말 좋아요가 63분이 눌러주셨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정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왕이면 100분을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고, 매번 예상방송에서 100분의 좋아요 또는 구독, 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시 열심히 준비했고요. 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경마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는 2경주, 정말 적중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판단 아래 2경주 준비를 했고요. 5경주, 6경주가 오늘 오전장의 A급입니다. 그리고 9경주, 11경주가 오늘 정말 임팩트 있게 한 방으로 주력 공략 들어갈 수 있는 A급 메인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자신 있는 경주, 자신이 없는 경주 거의 없죠. 모든 경주가 다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정말 확률 높은 경주를 선정을 했고, 제가 현장에서 정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느낌이 좋다, 제가 분석한 대로 이게 풀어진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현장 강공략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늘 토요일 경마 기분 좋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1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200m 레이스 2세 앞말간의 경쟁입니다.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신임 앞비간의 편성인데 신마 경주긴 합니다만 정말 축이 정해져 있는 경주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력 공략의 주력 막건이 확신을 또 들어갈 수 있는 경주도 있고요. 근데 이번 경주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필요한 마필들이 있겠고, 또한 데뷔전에 많은 신임 마필들의 능력이 좀 예사롭진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축마로 놓고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는 눈에 띄는 복병마가 있습니다. 그 마필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 5번 케레르라는 마필 직전에 입상을 했었죠. 첫 번째 준우승이었고요. 뭐 정계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외곽을 돌긴 했습니다만 거의 최적 정계로 보여지고 기본기는 좋은 마필입니다. 저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일단은 능력을 인정하는 마필이 3교의 마필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마필이고요. 여기 말이 8번과 9번입니다. 주행사 때 기록만 놓고 보면은 9번이 훨씬 더 좋죠. 기록이 빠르죠. 그리고 이제 문세영 교수의 기승인데 제가 볼 때는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2뒤의 마필 모두 센 마필들이다. 2뒤의 마필. 그리고 말이 10번 히트플라이. 직전에 앞선의 선행전개 종반에 조금은 아쉬웠던 걸음이었는데, 데뷔전을 감안해 봤을 때 또는 1200m 레이스 외곽 게이트를 감안해 봤을 때는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GM사 때보다는 좀 많이 성장한 그런 걸음이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 또한 가능권. 자, 여러분께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말이 8번입니다. 토마켓. 이 마필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제어를 많이 했습니다. 9번 게이트였고요. 저는 뭐 능력만 놓고 본다면은 5번 캐레르, 9번 크라운 함성에 밀리진 않은 곳으로 보여주고요. 9번 마필이죠. 스타트가 느리지가 않습니다.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빠른 장점이 있는 마필인데 뭐 여기까지는 순조롭습니다. 그러니까는 종반에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4코나 돌고 또는 그 전부터 엄청나게 마필을 제어를 합니다. 아 정말 저 정도로 제어를 할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보시면은 기수가 쩔쩔 맬 정도로 제어를 합니다. 뭐 내측의 이 마필들은 거의 추진을 가고 있죠. 편안하게 9번은 엄청나게 제어를 한 겁니다. 엄청나게 막 말은 그냥 뭐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제어를 합니다. 여기서 딱 채찍을 대죠. 추진을 가하고요. 탄력이 딱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마필이 어떤 점을 보냐면은 기본적인 스타트도 나쁘지 않겠고요. 종반의 뒷심의 완성도 분명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행 심사는 특히 1분 06초 이내만 들어오면 다 합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땡겨도 보고 모래도 맞춰보고 다 해봐야 됩니다. 추진도 가해보고 다 해볼 수 있는 게 주행사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행사 때 이렇게 심하게 제어를 했던 마필 이 마필들이 바로 데뷔전에서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뭐냐면 배당이 좋기 때문입니다. 왜? 주행사 때 기록이 늦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본다. 그러면 당연하게 데뷔전에서는 배당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데뷔전에서 강공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한별 기수가 정말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조교 승인도 없었고요. 본인이 거의 100%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들인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번 마필, 8번, 9번, 10번 물론 이제 보여준 거로만 놓고 본다면은 5번이 실적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그나마 높게 평가된 건 맞습니다. 인기 마필 중에. 근데 능력차는 5번과 8번, 9번은 저는 거의 또이또이로 보고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8번 토마켓 3보까지도 한번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만 이외의 마필들은 제가 엄선해서 정말 3두의 마필, 4두의 마필, 5번째 마필이 될까? 이 고심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허투루 이렇게 4두의 마필을 쉽게 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관점에서는 엄선해서 뽑은 그런 마필들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5번 캐레르, 8번, 9번의 능력차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5번이 실전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10번 마필까지 가는 건인데 이거는 배당의 메리트는 바로 8번입니다. 배당을 쫓는 게 아니라 데뷔전의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모든 전제 조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8번 마필은 이번 경주는 필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경주 이렇게 정리를 10번 마필까지는 염두에 두실 수 있는 마필.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량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이렇게 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닌데 정말 변수 없이 확률 높게 적중을 하고 들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강공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편성을 놓고 보면은 네이스름이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편성이 강하진 않고요.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기에서 이제 수준을 봐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마필은 1번 내기류인입니다. 내기류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빠르죠. 빠른 마필인데 뭐랄까 이 마필은 좀 운이 좀 안 따랐던 게 데뷔전에서는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준우승을 하면서 데뷔전에서는 좋았었고요. 그런데 9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종반에 이 마필이 진로가 막혔습니다. 진로가 막혔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는 스타트를 이렇게 느린 마필이 아닌데 출발부터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외곽을 둘 수밖에 없었고 근데 생각외로 종반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 편성에서는 현재 보여준 성적만 놓고 본다면은 뚜렷하게 선행 강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1번 게이트의 내기레이 위너의 그런 스타트 능력과 게다가 2억 기수의 기승까지 감안해 본다면
선행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고요. 만약에 자 기습으로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있긴 한데 그러면은 1번 마필이 만약에 따라가는 그림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직전에 그 정도의 걸음의 이력이 상당히 좋았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일단은 여러모로 1번 내기를 이루는 마필은 준비가 된 마필입니다. 기승기수 뭐 병력 없고요. 훈련 강도 좋고 게이트 A점까지 거리 적응 맞췄고요. 인정합니다. 1번 마필. 자, 이외의 마필은 이제 5번 플랜B라는 마필이 올라올 여지가 있어 보이는 마필. 5번 마필. 그리고 외곽에는 10번 사바나 찰리. 그런데 플랜B와 사바나 찰리는 일단은 투입의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고요. 여기 여러분들 키를 주는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한강글로리라는 마필. 한강글로리.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번이 선행을 못 나설 수도 있다. 그런데 가능성은 가장 높게 본다. 입상 가능성은 그 선행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 바로 6번입니다. 한강글로리. 한강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는 네기리노 마필한테 졌죠. 근데 뭐 이때는 뭐 그렇게 초반부터 무리했던 전개는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상당히 좀 빠릅니다.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직전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이 선행이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습니다. 철저하게. 생각외로 걸음이 상당히 많이 좋았습니다. 뒷심 자체가. 저는 직전에 해보셨던 이 정도의 지원 F타임 또는 사바랑 타임이라면은 이번에 만약에 선행을 나선다. 이런 전개가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6번이 선행을 받고 바로 내 측에 1번 마필이 따라가면은 1번, 6번이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만큼 6번이 뒷심이 많이 봉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고 그러면은 6번 마필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5번 마필과 외곽에는 10번 마필 사바나 찰리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경쟁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3보까지 염두에 두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적중을 우선으로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 조합이라면은 적중은 무난하게 나올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1번 내길의 위너를 중심으로 해서 5번 플랜B 10번 사바나 찰리 여기에 키를 주는 마필 6번 한강글로리 1번 축에 6번이고 5번과 10번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쌍승식 복승식 이외에 3보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변에 첫 번째 강공략은 이경주. 배당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항상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적중이죠. 적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저도 999를 선호하고 배당을 선호하고 배당을 맞췄을 때 그 짜릿한 감이 있죠. 경마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20경주 해가지고 999 딱 하나 맞추고 다 틀려버리면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적중을 하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임팩트 있게 적중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경주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강공략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우선적으로 제가 이번 경주는 4두의 마필을 압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혼전입니다. 와 이거 충마를 과연 어떤 마필을 믿고 갈 것인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마도 이번 경주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 혼전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 먼저 4두의 마필 함께 설명드립니다. 바로 2번 퍼플링크 그리고 6번 남산무적 7번 바로 챔피언 9번 라운드 코브라 한두 간단히 설명 들어보면 라운드 코브라 같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기록도 좋고요. 뭐 이번에 그냥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어떤 약점이 있냐면 종반에 내측 기댐의 그런 악벽이 좀 있습니다. 직전에도 내측 기댐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직전에 편성이 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300 양호한 주로의 1분 21초대의 기록이라면은 이거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그에 따라 능력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9번이고요. 근데 기댐의 악벽은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9번 마필. 자, 7번 바로 챔피언. 뭐 이 마필은 크게 약점은 없습니다. 딱 하나. 과연 6등급에서 최근에 우승 또는 준우승을 했는데 과연 5등급에서 이 마필이 통할 것인가? 최근에 나름대로선 기록 경쟁력과 걸음의 이런 거 놓고 본다면은 경쟁력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5등급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변수로 보여주고요. 7번 마필. 자, 이 6번 남산무적은 제가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옮겨쳐를 있는데 이 마필의 장점은 추임력입니다. 추임력. 분명히 그렇다고 뭐 이 마필이 스타트가 아주 느린 마필도 아니고요. 이전에 1700을 뛰었을 때 이때 당시에 선임력도 보여줬던 그런 스타트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백계를 거쳤고 9월달에 이 마필이 GM사를 치렀는데 종반의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복귀한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는 거의 적응에만 주력했던 모습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산무적이 그동안에 통산 14번을 뛰어가지고 딱 한 번 준우승이었죠. 딱 한 번 우승이었죠. 그때 당시에 우승했던 기수가 이동화 기수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 경주를 제가 11월 달에 적중을 했던 경주였습니다. 작년이었죠. 작년에. 그랬던 마필인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은 이동화 기수가 적인 기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이동화 기수 훈련을 담당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편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6번 마필의 기대치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마필이 최근의 모습은 이제 선입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추입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과연 이제 추입의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6번 마필. 그리고 2회 마필로 말해 내진 2번 퍼플링크인데 퍼플링크는 딱 한 가지죠. 부담 중량. 자, 물론 최근에 57, 56.5kg를 짊어지고도 이제 1분 15초대를 끊었기 때문에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닌데 소위 말해서 이제 기록만 놓고 본다면은 바로 챔피언 남산무적보다는 2번과 9번이 분명히 앞서 있는 거 맞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57, 56.5kg를 짊어지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그렇게 임팩트가 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의 경주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은 고민스럽고요. 그래서 이 경주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2번 마필, 6번, 7번, 9번을 3복으로 만약에 3복으로 이게 조합으로 들어간다면은 뭐 맞건수는 많지는 않죠. 거의 틀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냥 복조로 들어가도 3복조로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2번, 6번, 7번, 2번, 6번, 9번, 2번, 7번, 9번 그리고 6번, 7번, 9번 구멍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3복도 이제 주력방으로 나뉘어야 되겠지만은 웬만해서는 좀 적중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 현시점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그래도 이제 라운드 코브라. 이 마필이 그나마 능력은 약간의 내치기 댐이 좀 있긴 합니다만 기록은 거짓말 못합니다. 기록 경쟁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가장 앞서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제 6번 남산무적이 이거 능력상 충분히 되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철저하게 적응에만 주겠던 모습이었지만은 이미 GM사 때 모습을 본다면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이때도 이동화 기수였죠. GM사 합격을. 그리고 적임수인 이동화 기수. 저는 배당 쪽으로 6번 마필을 좀 더 주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하겠지만은 6번 마필을 우선적으로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4두의 마필 체킹이 중요해 보이네요. 2번 마필, 6번, 7번, 9번. 다 특장점을 여러분께서 설명드렸는데 키르지노 마필은 6번입니다. 남산무적. 제가 이 마필은 좀 사대가 좀 맞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그만큼 그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좀 타이밍이 좀 맞는 마필들. 그러니까 해당 마필의 그런 타이밍, 강공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타이밍을 좀 잘 맞는 마필이 있는데 6번 남산무적의 이번 경주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4두의 마필 옮겨쳐를 드리면서 한번 현장에서 한번 집중력 있게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역시 혼전이고 그러니까 이 경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9번 아름다운 사이가 최근에 좋기 때문에 무조건 2위권 접전. 근데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주목해볼 보병 마필도 있고요. 특히 아름다운 사이라는 마필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번 경주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3두의 마필을 좀 상당히 좀 세게 인정합니다. 3두의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먼저 말해 아름다운 사이. 물론 저는 이 마필 인정합니다. 이번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아름다운 사이가 이제 이런 점이 좀 있네요. 물론 직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내치기 댐도 좀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전의 아름다운 사이에 정말 매력은 추임력이었죠. 매섭게 날아들어오는 그런 추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월달 같은 경우에 이마필이 출발과 동시에 내측에 2번 게이트 선입권에 딱 붙었을 때, 와, 이거는 무조건 왔다. 이거는 뭐 안 들어올 수가 없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생각보다는 초반에 또 빨리 붙어주니까는 종반의 걸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크게 매력이 없습니다. 거의 지원F 타임이 14초 플랫이었죠. 3롱 타임이 40초 1. 물론 앞선에 붙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능력 또는 그에 따른 기록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의 걸음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민스러웠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또 앞선에 붙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원했던 걸음이 아니었네요. 약간의 내측의 기댐도 있었고요. 당시에 3위를 했던 마필이 클라우터. 과연 클라우터가 엄청나게 좋아진 거냐? 그렇게 또 볼 수는 없는 게 기록이 그렇게 또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기록이라고 해도 이편성에서는 일단은 뺄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서두에 9번이 강축이고 2위권 고민을 하실 텐데라고 여러분께 전제를 뒀는데 맞습니다. 9번이 인정을 합니다만 아주 100% 믿고 갈 정도의 그런 최근의 걸음은 조금은 미흡하다. 저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9번 마필. 자, 그래도 3두의 마필, 강하게 보는 마필 중에서는 필요 안고 하셔도 마필이고요. 여기 바로 이제 11번 코리아 골드. 와, 직전에 보여줬던 종반의 추임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 이 마필이 거의 인기순위 꼴찌였죠. 거의 꼴찌였는데 솔직히 GM사 때도 그렇게 크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순발력, 스피드, 종반의 뒷심 다 그냥 그저 그런 정도의 걸음? 와, 데뷔 전에 이 마필이 날라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어떤 마필일까 봤는데 코리아 골드. 결론적으로 타임도 좋았었고, 자, 이번에 1400m 레이스입니다. 물론 이제 마필이 거리가 늘었다가지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직전에 붙었던 그런 뒷심이라면은, 또는 이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은, 저는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11번 코리아 골드 인정하고요. 자, 3두의 마필 마지막은 이 마필이 길을 주고 있죠. 바로 나울 스카이. 최근에 3번의 경주 영상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말로. 나울 스카이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 스피드가 있는 마필입니다. 뭐 예전에 선입전개도 펼쳤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8월 5일 같은 경우에 3위를 했을 때 9번 게이트에서 스타트는 좀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대하시 밀고 나오면서 스피드를 감안해가지고 앞선의 선입권에 무난하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3위권에 그쳤던 마필. 그런데 최근에 2번의 경주를 보면은 너무너무 후미권에 있네요. 너무 후미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마방에서는 8월 5일 한번 해보니까 또는 그 전 경주 7월 달에도 앞선에 붙어보니까는 생각 외로 종반의 걸음이 별로였다.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참고 가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10번을 뛰었던 마필이 단 한 번도 입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제어였습니다. 저렇게 심하게 제어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너무 꼴찌였습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 붙어줘야지만 이게 종반에 뭐 되든 안 되든 되는데 너무 제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걸음은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유추한 게 뭐냐면은 나울 스카이는 최근에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컨디션도 많이 회복을 했고 뒷심이 많이 나아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또 박우릉 기수의 재기승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고민해 봤을 때는 이 3두의 마필, 3번 마필, 9번 마필, 11번 마필, 이 3두의 마필을 저는 우선적으로 인정하고요. 2회 마필은 뭐 1번은 저는 근성과 뒷심이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이 마필 직전에 이거 분명히 이겼어야 됩니다. 왜? 이겼다가 종반의 경합 양상에서 종반에 져버립니다. 물론 이제 바로 챔피언 같은 경우가 근성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벨비티의 그런 근성이 좀 많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마가 근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코차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벨비티는 저는 1400m 레이스면은 인기만으로 부과이 되는데 저는 믿음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삭제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로 이 세네칸 설명드린 김에 다 설명드립니다. 이 세네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역 기수 또는 이동화 기수가 이번에 훈련을 했죠. 이동화 기수 훈련을 했는데 정작 문정균 기수가 기술을 한다?
이번 주에 이혁 기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 문정경 기수일까? 최근에 6조 마마에서 한 달 동안의 기승 기수를 한번 보면 문정경 기수가 없습니다. 박우릉 기수, 이용호 기수, 이상규 기수, 조상봉 기수, 장추혁 기수 다 있는데 이혁 기수, 문정경 기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마필이 공백기도 있고 제가 문정경 기수를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왜 문정경 기수의 기승일까? 게다가 이마필이 호흡을 한 번도 안 맞춰봤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마필이 과연 16주 만에 나와가지고 상금벌이가 될까? 그렇다고 이마필 능력이 또 그렇게 압도적인 마필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7번 마필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착지불량이긴 했습니다만 약간의 늦발이었죠. 근데 최근의 경주력은 지난 여름보다는 그러니까 8월달, 7월달보다는 좀 많이 다운된 모습이었습니다. 7번 마필이. 자, 그래서 4경주는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는 다 설명드렸는데 저는 3뒤 마필 3번, 9번, 11번 이 중에서는 11번 코리아 골드를 가장 주목합니다. 11번 마필 그리고 9번, 3번 11번 축에 9번, 3번 또는 이 복조 공략도 제가 볼 때 메리트는 있습니다. 특히 3번 마필 같은 경우가 배당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엄선해서 정한 마필들은 11번, 9번, 3번입니다. 4경주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오등교천 200m 레이스. 오늘 중반부의 5, 6경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번 경주 두 번째 강공량이고 자, 오늘 물론 이제 6경주는 첫 번째 A급이긴 합니다만 자, 이 5경주 역시 강력한 노림수를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 먼저 이 편성은 제가 노리는 마필을 제외하고서 살펴보면은 어설픈 선행용 선입형 마필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이외의 마필은 초반에 큰 약점이 있는 추입형 마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편성에서 자, 먼저 이제 인기로 보기 있는 마필 이제 7번, 8번, 1번 요런 마필들이죠. 1번 비책하는 직전에 와, 저 마필 뭐야 라고 할 정도로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와, 마필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특히 당시에는 이 문학이 글이 선행용 마필인데 버티는 그런 레이스였는데 여기서 이제 추입은 쉽지가 않죠. 근데 이 마필이 추입으로 날라 들어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걸음은 좋았다는 점. 근데 추입형 마필 그런 특징이 있겠고 7번 문학이 글이 직전에 생각보다는 끈끈하게 버텼던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번에 이 마필이 선행을 나설 수 있을까? 제가 노리는 마필이 선행입니다.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은 선행을 못 나서고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마필 8번 나운더탑 지난 8월 26일 날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도 선행용 마필이죠. 그리고 8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했던 레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승급했죠.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문학이가 마필이 빠르게 앞선을 강탈하면서 종반에 무뎌지는 그런 걸음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10번 피지 블레이드인데 뭔가 좀 임팩트가 좀 약하죠. 직전에 이 마필은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약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서는 좀 더 수월했던 전개 그런 전개였습니다. 자, 추입형 마필은 말이 1번 마필과 3번 마필 앞선이 무너져야지만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에 제가 강공략 준비가 된 이유는 4번 가나파워입니다. 가나파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마필은 좀 아쉬움이 좀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 가나파라는 마필의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마필 가격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기본기가 이미 GM사 때부터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고요. 데뷔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3등. 자, 이 마필이 얼마나 빠르냐면 이 10월 8일이었죠. 문활법의 대상경주. 이때는 아시겠지만은 나이스탐이라든가 빈체로 카발로 엄청나게 빠른 마필이 다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거기서 선입전개를 펼쳤고요. 직전 경주의 부진 약간의 늦발이었습니다. 원래 늦발한 마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 빅투아르기에서 했던 안장 교체인데 직전에서 또 한 번의 재기승인데 소속주에서는 선행을 보고 이번 경주에 우선시해서 추천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는 선행 가능성이 높은 그런 레이스 바로 이 경주를 선택을 했고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문학의 길이라든가 라운드탑 멋진 기로 만만찮게 빠르긴 합니다만 가나파워 못 따라옵니다. 이거 편하게 선행을 받으면은 무조건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번 경주 저희따라 노림수는 바로 4번 가나파워. 선행 받으면은 그냥 꽂힌다. 이게 그냥 단순한 논리긴 합니다만 이 가나파워의 잠재력에 따른 평가가 일단은 뒷받침이 되고요. 또한 상대 마필이 이미 능력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편성이라면은 가나파워는 무조건 되겠다. 선행 버티기 노림수의 마필 4번 가나파워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2위권에서는 이제 체중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 판단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본다면 이제 1번 비책하는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그리고 8번 라운드 탑, 10번 피지블레이드, 여기에 3번 용천 지상 정도? 이 정도로 압축이 되네요. 그래서 5경주는 여러모로 제가 강공량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면 4번 가나퍼입니다. 이 마필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제가 이 6경주에서도 이제 선인용 마필을 누리는데 저는 솔직히 물론 이제 그런 선입견은 없습니다. 예상함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필들은 예전부터 차돌이라든가 또는 보온이라든가 제가 예전에 필명이 보온이었습니다. 원래 그 정도로 추입형 마필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뭐 바다라든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필그림 뭐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는 경지 신세대 이런 마필들보다는 거의 추입형 마필, 뭐 차돌, 곰돌이, 야간비행, 보온 정말 옛날 마필들인데 제가 처음에 경마했을 때 그런 마필들의 매료가 돼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입형 마필을 선호하는데 제가 이 선행형 마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마필의 능력 다 평가했고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이거는 선행 받으면 무조건 된다. 그래서 4번 가나파워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육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정말 강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세 번째 강공략이고 첫 번째 2급인데 자, 오전장에 정말 이 경주만큼은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경주. 자, 5경주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선행형 마필 누립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경주가 먼저 주요 마필들은 1번 컴플리트 포스, 그나마 이 마필이 좀 빠르죠. 그래서 이 마필이 변수이긴 한데 직전에 이 마필이 무너졌던 이유는 선행도 못 나섰지만 57km, 이번에 57.5km 또 선행 못 나섭니다. 이 마필 불안합니다. 분명히 불안합니다. 선행 못 나섭니다. 절대 못 나섭니다. 제가 오늘 강조면서. 그리고 6번 토보삭스. 자, 이 경주가 기대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6번 토보삭스도 직전에 부진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이 마필의 능력이 좋습니다. 특히나 마체가 왜소하긴 한데 오히려 스타트에 약간의 변수가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에도 약간의 출발당한 동시에 사행을 했었죠. 1200이 이 마필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럭키아놀도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 별나라비마 직전에 엄청나게 무리한 외곽을 돌고도 걸음 정말 대단했죠. 지원F 타임이 13초 2입니다. 12초 3입니다. 삼롱 타임이 37초대. 걸음 정말 좋습니다. 근데 추입형 마필. 빅토리 이때 빠르고 이 마필도 기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선행 못 나섭니다. 왜? 이번 경주에 제가 노리는 마필은 5번입니다. 캡틴 372. 캡틴 372. 제가 이 마필을 1년의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면 데뷔할 당시는 스타트가 이 마필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 선행을 받는 순간 그 마필은 변화가 온 거다. 그런데 선행을 받았는데 지원F 타임 17초 플랫입니다. 여러분들 17초 플랫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삼롱 타임 43초 때 거의 그냥 걸어오는 겁니다. 종반에. 그게 이 정도의 타이밍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 경주에 보니까는 역시 꼴찌를 했는데 지원F 타임 16초 1, 삼롱 타임이 42초 7. 많이 줄어들었죠. 꼴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직전에 마필이 뛰는데 건조한 줄이었죠. 이전에는 다습주로 선행형 마필한테 유리했던 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F 타임이 16초 대 17초 대였는데 직전의 기록은 무려 14초 6입니다. 삼롱 타임 39초. 결론은 뭐냐면 마필이 엄청나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이 되고 있는 건 모습이고요. 이 마필 제가 볼 때는 정말 벌마에스라든가 이런 마필 정말 빠른데 손꼽히게 빠른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체가 이렇게 큰 마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굼뜰 수밖에 없는데 이 마필 아닙니다. 정말 스타트가 엄청나게 빠르고요. 스피드도 있는 마필. 그래서 5번 마필은 저는 선행의 의심 여지는 단 1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1번 컴플리트 포스, 9번 빅토리트 이런 마필들이 불리한 이유가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이번에는 만약에 선행을 받으면은 왜 버틸 수 있냐면, 직전에 이 마필은 스포일런이 한 바퀴도 없었습니다. 강도 높게 이번에는 무려 8바퀴 스포일러를 시험했고요. 엄청나게 훈련에 공을 들였고, 자, 이 정도의 훈련 준비 과정과 강도라면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선행 나서면은 무조건 저는 버틴다고 확실히 있습니다. 모든 중심에 노림수의 마필은 캡틴 37입니다. 그냥 선행 나서면은 저거 버틸까 말까? 이제는 그런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마필이고, 이 정도의 그런 성장세라면은 저는 무조건 버틴다고 봅니다. 그 마필은 바로 5번 캡틴 37입니다. 이 마필을 저는 축으로 해서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번을 만약에 세게 보면 역시 뭐 57.5km의 1번 선행 어렵다. 그러면 이 마필의 능력 발휘 기다리는 좀 쉽진 않겠죠. 9번 마필도 그나마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9번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선행용 마필 아닙니다.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 5번을 본다라면은 9번, 8번, 6번 우선적으로 노립니다. 우선적으로. 자, 어쨌든 이 6경주는 첫 번째 A급의 노림수의 마필은 캡틴 372 선행 버티기 믿고 가셔도 됩니다. 믿고 가셔도 됩니다. 이번 경주에 믿을 수 있는 마필 6경주는 5번 캡틴 37입니다.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위 거는 제가 현장 판단이 필요해 보이지만은 그나마 9번, 8번, 6번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자,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 5번 마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본 이후에 현장에서 한번 강하게 자신감 있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도 제가 강공략을 상당히 좀 염두에 뒀던 경주였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현장 강공략을 한번 염두에 두도록 하겠고요. 근데 뭐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저는 준비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 그러니까는 7경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주요 외산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마필들이 아직까지는 확신을 심어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잠재로 느끼긴 합니다만 확실히 이 마필을 좀 믿고 가야 되겠다, 놓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보여준 거랑이 좀 미흡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믿고 가시는 축이 있습니다. 먼저 주요 외산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벌교태양이죠. 빠릅니다. 선행형 마필. 인기 순위 거의 1위가 예측되는 마필인데, 그렇죠. 이 마필도 최근에 경주를 보면은 직전의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반의 타임도 좋았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입상이 없는 그런 마필. 2번 마필. 여기에 6번 클림트월드. 제가 지금 언급을 드리는 마필들은 능력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기본적인 잠재력이. 클림트월드 같은 경우에도 기본기가 상당히 잘 갖춰진 그런 전력이고요. 6번 마필. 7번 파워군주. 직전에 이 마필은 럭키부면 마필과 동일한 경기를 치렀는데 이 뒤의 마필 모두 종반의 그림이 좋았습니다. 단 파워군주와 럭키부는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 추입의 기회가 주어질 만이 능력 발휘 기대볼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고요. 여기에 바로 이제 이 마필. 제가 노리는 마필 바로 11번입니다. 백두보이. 백두보이는 지난 7월 22일이었죠. 이때 선행력으로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하영 기수가 승급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개를 제가 머릿속에 영상을 여러분께 한번 풀어드리면은 외곽의 10번 게이트 출발은 나쁘지 않았지만은 역시 외곽 게이트의 아쉬움. 근데 김하영 기수가 정말 잘 탔던 게 내측에 일찌감치 붙으면서 자리를 선점했었고요. 그리고 중반에 내측 추입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백두보이가 순발력만 놓고 보면은 2번 벌교태양과 비교해봐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더 빠르고요. 그리고 백두보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어떤 마필한테 졌냐면 도깨비라는 마필, 메디출프, 이 마필들이 외산 마필들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도깨비, 메디치 울프라는 마필, 이 마필들의 능력과 럭키붐, 파워군주, 벌교태양, 이 마필과의 능력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벌교태양, 파워군주, 럭키붐보다는 아무래도 도깨비와 메디치 울프라는 마필이 훨씬 더 센 말이고요. 그러면은 백두보이가 직전에 선행을 못 나서고도 이렇게 3창을 했다는 거는 이 내용이 절대 나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번에 나오는 마필 대비해서 직전에 도깨비, 메디치 울프라는 마필이 훨씬 더 센 마필이었고요. 또한 직전에 백두보이는 선행 전개가 아니었죠. 이번에는 선행 가능성까지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11번 백두보이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마필도 11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장 검증은 필요해 보이지만은 다행스럽게도 훈련 정상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게다가 최근에 병력이 없습니다.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11번 백두보이라는 마필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1번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7번과 10번은 자력으로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클림트월드라는 마필과 벌교태양인데 이 마필들과의 앞선의 경쟁에서는 백두보이라는 마필이 크게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능력에서 좀 더 앞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7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제가 현장에서 어차피 공백마가 좀 있기 때문에 공백마는 6번과 11번이죠. 현장 체중까지 한번 확인해 본 이후에 현장 강공량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 2번, 6번, 7번, 10번입니다. 근데 중심은 11번. 백두보이를 저는 가장 유력하게 보고요. 여기서 2번, 6번을 우선순위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앞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경기도 저는 인정이 될 수 있겠고, 안고 한다면 7번 파워군주, 그리고 10번 럭키붐, 이 뒤의 마필의 추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7경주의 가장 주목할 마필 맞습니다. 11번 백두보이입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도 제가 우선순위로 4대의 마필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자, 제가 이 4대의 마필을 먼저 언급드린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정도로 혼돈도 높습니다. 또한 이 마필들 간의 능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2회 마필보다는 이제 4대 마필을 우선적으로 이 내에서 끝날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는 게 우선적인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8경주. 이 편성은 외산마 3등급 경주인데 능력 있는 마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게이트 순서대로 본다면은 3번 하이러너 능력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에 GM사를 다시 받고 연습 중이었죠. 그리고 이제 직전 경주에는 거의 후미권 전개, 부유한 능력에 100%의 발휘가 안 됐던 모습이었는데 이미 이 마필은 3등급에서는 충분히 검증된 그런 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8월 12일이었죠.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6번 스퍼드빗 1억 4천의 고가의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가장 주목할 마필입니다. 보여준 거로만 놓고 본다면 6번 스퍼드빗은 일단은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마필. 7번 파워 빅토리 만만찮죠. 이 마필도 직전에 뭐 종반의 진로도 막혔었고요. 다수의 외곽 전개가 매끄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3등급에서는 보여준 거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마필도 검증된 그런 능력 마필. 마지막으로 8번 MJ 베스트. 저는 솔직히 9번 라운드 하이맨인데 이 마필의 능력이 과연 스퍼드빗, 파워 빅토리, MJ 베스트 하이러너 이길 수 있을까? 저는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전개 썩 그렇게 매끄럽진 않고요. 저는 9번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능력만 놓고 본다면 3등급에서 이 마필은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죠. 승급도 3위 승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고부중을 이겨내고 승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3위 승급한 마필 아직 3등급의 검증도 안 되는데 인기순위 1위 마필이다? 그럼 이 편성이 이렇게 호락호락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산 마필들이 엄청나게 빠르고 하다못해 국산 마필인 MJ 베스트라든가 하이러너 이 마필들은 이미 3등급에서 검증된 그런 마필들입니다. 라운드 하이맨이 비빌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됩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솔직히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간다면은 바로 스퍼트빗입니다. 문세영 교수의 스퍼트빗이 맞고, 특히 직전에도 거리 손실이 좀 많이 있었죠. 걸음이 정말 좋았었고요. 그런데 제가 자꾸 마음이 가는 마필은 바로 이 마필입니다. MJ 베스트. 자, 물론 이제 신인 기수인 이상규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정말 이상규 기수 저는 응원합니다만 성적에서 보여주죠. 솔직히 강공약을 들어간다? 그러면 믿음이 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정말 믿음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 MJ 베스트라는 마필, 이 마필은 지난 7월 8일도 그랬었고 3등급에서 이 마필이 53kg를 짊어지면, 물론 이제 이번에 53.5kg이긴 합니다만 53을 짊어지면 정말 이 마필 이길 수 있는 마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땐 특히나 이때였죠. 9월 9일 GC 트로피, 제가 이 경주를 여러 번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는데, 이때 뛰었던 영영삭스, 세네케, 나운드 포인트, 썬드래곤, SI 코코, 슈퍼피니시, 터프맨, 와일드삭스, 제가 그냥 만명만 언급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필들이 만약에 3등급에 53kg를 짊어지고 나왔다? 다 축입니다. 제가 볼 때 다 축입니다. 그 정도로 센 편성이었고, 그만큼 MJ 비슷한 마필의 능력은 이미 검증됐다. 근데 이 마필이 최근에 상승세를 타다가 부진했던 이유는 이때는 상대 너무 강했었고요. 8월 12일은 무려 57.5kg의 부담 중량. 이때 하이러너가 있죠. 하이러너는 이때 52kg였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도 57kg의 부담 중량. 라운드 하이맨 있죠. 라운드 하이맨 51kg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53.5kg면은 이상규 기수가 기승했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MJ 비슷한 마필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 사이즈 분명히 앞서 있는 마필이고, 저는 마지막까지 한번 고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의 마필은 저는 불변으로 보여지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먼저 주목할 마필들. 하이러너. 필이 안고 와야 되고요. 스퍼트빗, 파워 빅토리. 그리고 MJ 비스트.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뭐랄까 좀 안정된 마필은 6번인 거 맞습니다. 문세영 교수의 스퍼트빗이 최근에 내용도 좋고요. 능력도 있는 마필이고, 뭐 의지를 아낄 이유는 없겠죠. 가장 안정된 거 맞는데, 그런데 정상적으로 8번 이상규 기수가 운영을 해준다면은 MJ 비슷한 마필 53.5kg는 이거는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 이 4뒤의 마필은 어느 정도 일단 인정하고요. 과연 6번을 놓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8번 MJ 비스트를 추구로 해가지고 공략을 할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3복을 하신다면은 이거는 8번이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못해도 제가 볼 때는 9마리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3위권에 내는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8번 마필. 그러면은 8번을 주로 3복을 들어간다면은 8번, 3번, 6번, 8번, 3번, 7번, 8번, 6번, 7번. 딱 3방이죠. 우선적으로 이런 조합까지도 저는 염두에 두겠습니다. 물론 복승시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키르주 있는 마필은 바로 8번 MJ 베스트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8경주 역시 현장에서 한번 집중력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현 시점에서는 제가 딱 2방을 이번 경주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이 2방은 먼저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는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방을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로 1번 SI 코코. 이후 불문이죠. 이 마필 딱 나왔네요. 제가 이 앞선에 MJ 베스트 이 마필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분할된 경주이긴 한데 MJ 베스트 마필을 설명드리면서 이 GC 트로피 정말 이건 센 편성이었다. 그때 나왔던 마필 SI 코코 여지없죠. 3등급 직전에 준우승했습니다. 이번 편성 직전 대비 오히려 더욱더 약해진 편성입니다. 믿어 심치 않습니다. SI 코코.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매주 인터뷰를 하는데 33조 서인석 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최다승이 52승입니다. 55승인가요? 53승이죠. 53승. 맞죠? 53승. 현재 52승이기 때문에 정말 딱 2승이 남았습니다. 2승.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응원 차원에서도 이번 주에 기록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찌든 이번 주에 제가 볼 때는 33조 맘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는 SI 코코입니다.
그 정도로 능력상 경쟁력도 충분하고요. 뭐 직전의 내용이라든가 보여준 거는 자, 편성이 중요한 거는 직전 대비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SI 코코넛 마필을 일단 인정합니다. 1번 마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인기를 모을 말이 5번과 6번인데 저는 우선적으로 이 마필을 좀 뒤로 살짝 미룹니다. 그리고 노림수의 2뒤의 마필 중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학스톰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이게 내용이 정말 좋았던 게 이때 당시에 한강 에이스 도끼볼패 IM장도 센 말이었죠. 이게 엄청 정말 빠른 레이스 름에 강했던 편성이었습니다. 이 편성에서 문학스톰이 추입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마필을 왜 저평가를 하냐면 훈련 강도가 너무 많이 약해졌습니다. 최근 대비해서 정상적인 주기라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하겠지만은 9주 만에 나오는 마필. 그러니까는 주기도 길어졌고 훈련 강도 약해졌다. 여러모로 좀 불안 요소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은 직전에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이건 잘 뛴 겁니다. 빠른 레이스름에 상대도 강했었고 그런데 거의 바닥 취입으로 올라왔다.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출전 주기와 훈련 강도만 놓고 본다면은 믿음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문학스톰. 자, 이게 6번 스마트 전사인데 스마트 전사는 이전에 요때 경주 내용은 정말 좋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마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러니까는 김태희 교수가 최근에 꾸준하게 타고 있죠. 어떤 말머리를 하냐면은 종반에 거의 막 다이나믹하게 추진을 가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랄까 마필이 좀 알아서 뛰는 약하게 추진을 하면서도 마필의 주폭대로 뛰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직전에 내측에 똑같이 그렇게 기승을 했었는데 탄력이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스마트전사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네요. 이 마필은 기승기수가 할 수 있는 게 또는 김태희 교수가 교체가 된 게 아니라 그대로 탔기 때문에 아마도 최근과 같은 패턴대로 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러면은 종반에 강한 추진을 기대하기 쉽지는 않겠고 그러면은 마필의 순수 능력대로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도 봐야 되고요. 근데 이 편성이 그렇게 쉽게 여유있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닙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러면은 제가 왜 이 경주를 네 번째 강공야로 준비를 했고 노림수의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8번 아이스타 그리고 10번 다프네입니다. 이 네 마필. 헌터블레이드도 인기를 모으겠죠. 근데 이 마필은 최근에 너무 약한 상대와 경쟁에서 잘 뛰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떨어집니다. 주목할 마필은 바로 10번 다프네. 어떤 그림이냐면 SI 코코넛 마필이 빠르긴 합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만약에 다프네나 마필이 순수 순발력만 놓고 본다면 이 마필이 선행입니다. 그러니까는 다프네가 외곽에서 선행을 딱 받고 나선다. 그리고 SI 코코넛 마필이 내측에 따라간다. 또는 이 선에서 따라간다. 그러면은 이 뒤의 마필이 그대로 종반까지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부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SI 코코가 선행을 받아버리는 순간 10번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순수 순발력만 놓고 본다면은 다프레나 마필이 이번에 선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노림수로 가져가고요. 10번 마필. 자, 두 번째로 말이 아이스스타입니다. 자, 이 아이스스타라는 마필은 5세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5세 마필이면은 저거 능력 다 나왔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 마필은 완벽하게 호전된 모습입니다. 자, 이 아이스타라는 마필이 원래도 센 말이었지만은 지난 6월 때도 58kg를 짊어지고 52.5kg를 짊어졌던 베스터너 마필을 3마신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무려 5.5kg를 더 짊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레이스 한강 에이스 거의 2분의 1마신 차 경합이었죠. 자, 이 마필 특히나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해버리면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보여진 것만 놓고 보면 이번에 사이즈로 놓고 봤을 때는 SI 코코와 맞설 수 있는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아이스스타. 그래서 제가 이 구경주를 강공야로 준비한 이유가 우선적으로 저는 2뒤의 마필을 세게 봅니다. 2뒤의 마필 바로 1번 SI 코코는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리고 10번과 8번입니다. 무조건 2뒤의 마필 세게 인정할 수 있겠고, 자, 이 5번 문학스톰이 이거 좀 고민스러운데 어차피 근데 중요한 건 이 5번 마필도 현재 많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팔리는 마필은 1번
6번, 8번, 뭐 9번 맞빌 이 정도로 속내이 좀 많이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고 가면 됩니다. 찝찝하면 안고 가면 됩니다. 왜? 환수가 되기 때문에. 환수가 안 되는데 다 안고 갈 수는 없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노림수는 1번 축에 10번, 8번이고 5번 맞빌도 출전지가 좀 길어졌고 훌륭한도 좀 약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직전의 내용은 정말 좋았다. 그래서 이 맞빌까지는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만 4등급 1700m 레이스. 정말 제가 이 준비하면서 5경주는 제가 강공략 예고를 드렸죠. 6경주는 첫 번째 A급이었고요. 그리고 7경주, 9경주, 그리고 제가 정말 이 후반부에 5, 6경주, 9경주, 10경주, 12경주 정말 싹 다 저는 강하게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엄선해가지고 5번의 강공략만 이렇게 예고를 드렸는데 그만큼 10경주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충분히 붙어볼 만한 데 있습니다. 10경주.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경주는 추입형 마필의 능력은 또는 추입력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믿음이 갑니다. 근데 추입형 마필이라는 점. 추입형 마필. 최근에 특히 부경은 정말 가볍지만은 서울주로도 만만찮게 가볍습니다. 선인형 마필들이 엄청나게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추입형 마필은 항상 그런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필히 주목할 마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머니가라. 이 마필이 추입형 마필이죠. 저는 솔직히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이 마필로 꼭 강공략 했습니다. 실패했죠.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좀 아팠는데 일단은 전형적인 바닥 추입형 마필입니다. 저는 이 머니가락에 대해서는 능력에 의심이 여지는 없는데 근데 이 마필이 이번에는 인기 마필이네요. 이번에는 좀 많이 팔립니다. 근데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추입형 마필이라는 점. 그 점이 좀 변수고요. 그리고 시크릿 왕자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어찌됐든 추입으로 날라들어왔죠. 추입형 마필. 여기에 그러면은 선행형 마필을 보는 게 정답인데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9번 블루인디 그리고 11번 록파이터. 순수 순발력만 볼까는 블루인디는 나름대로 스타트가 좀 빠른 마필인데 록파이터는 스타트가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밀고 나와가지고 선행을 받는 스타일. 아마도 제가 볼 때는 11번 이번에 선행이 아닐까. 근데 최근에 걸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선행을 나서도 될까? 돼, 안 돼? 이런 고민이 좀 남는 마필이고 9번 블루인디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마필은 선임력도 있긴 합니다만 5등급에서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편성을 상당히 봐야 됩니다. 이게 약한 상대와의 경쟁이었고요. 이때는 좀 센 편성이었죠. 그래서 약한 상대와 대결을 펼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믿음이 그다지 크진 않다. 그러면은 가장 유력한 마필, 유리한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3번입니다. 펑크레이지. 자, 아무래도 이 마필도 인기 마필이죠. 여러분들 인기마 간의 접전에 인기마로 끝나도 적중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3배든 4배든 간에 적중을 하고 들어가는 거랑 맥없이 틀리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이런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 충마 선정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펑크레이지 마필을 왜 보냐면 선입형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선입형 마필이고 비록 직전에 시크릿 왕자라는 마필한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그것도 탄력에서 완벽하게 밀렸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나 시크릿 왕자 머리가락은 종반에 올라오는 누취형 마필. 근데 선행형 마필들이 블루인디, 록파이터 너무너무 약하죠. 가장 전개가 좋은 마필이 펑크레이지고 그리고 이 펑크레이지가 기대보다는 이 마필이 그동안에 못 뛰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상승세죠.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승급전 감량 이점이 주어졌습니다. 또 한 번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문세영 기수가 딱 기승을 하면서 그에 따른 성과를 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밀리는 거 맞죠. 근데 전개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부담유형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이 마필은 이번 경주가 최적입니다. 선행 강자가 있었다라면 3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선행 강자가 없기 때문에 3번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마필이고 전개점이 유리하다. 이럴 때 전개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훈련 강도 최근에 거의 습보 안 바뀌었죠.
이번에는 4바퀴를 돌리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펑크레이지 마필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역시 5번 마필 또는 2번 마필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11번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전개가 너무 좋습니다. 3번 추계, 5번, 2번이 노임수고요. 안고 한다면은 9번, 11번 이렇게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3번 추계, 5번, 2번, 9번, 11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기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A급 메인이고, 정말 이 경주는 제 머릿속에 그리는 그런 플랜은 뭐냐면은, 일단 한방 주력 저는 들어갑니다. 한방 주력 정말 확신 있게 들어가고, 여기에 3복 3상까지도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정말 마지막 경주 한번, 지난주에 제가 그 대통령의 대상 경주였죠. 위너스맨, 글로벌 히트, 그리고 스피디형 완벽하게 1, 2, 3등을 적중했는데, 물론 이제 배당은 거의 인기마필 했습니다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인기마라도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추천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뭐 즐거운 여정 다 안 봤습니다. 딱 3두의 마필 men정을 했고요. 이 경주 역시 못지않게 제가 임팩트가 한번 들어갑니다. 11경주 편성상 상승세의 마필도 많고요. 승급마 또는 기존에 있는 강자 대거 나왔지만 저는 다 차치하고 2두의 마필. 먼저 말이 너트플레이. 올해 뭐 주요 3관 대회 4등, 3등, 3등을 했던 마필. 지난주 대통령배 잘 뛰었던 글로벌히트 스피디형과 맞짱을 떴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코리안 더비 때는 저한테 정말 3복 3상까지 그야말로 999 적중을 안겨줬던 그런 마필. 결론은 센 마필입니다. 이번에 실질적인 승급전이죠. 왜냐면은 계속 이 마필은 대상 경준을 했었기 때문에 뭐 3등급도 이 마필은 안 뛰었습니다. 거의 대상 경준을 했었고, 이제 이번에는 2등급 경주. 근데 글로벌히트한 마필 스피디 형이 지난주에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준우승 3등을 했었죠. 대통령배라 한다면은 1등급 수준 이상으로 국내 최강의 국산 마필이 나온 대회입니다. 결론적으로 너트플레이의 수준은 2등급에서도 최강의 마필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의 인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편성에서. 그래서 이번 경주의 너트플레이 뭐 저는 크게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일단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9번 마필. 그리고 한방의 노림수는 바로 더블 엣지입니다. 더블 엣지. 자, 여러분들 이 더블 엣지는 마필이 4세 마필이죠. 이 마필도 3세마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에 너트플레이가 뛰었던 이런 경주들, 캐르컴마의 코리안 더비 농림수산식품 장갑의 대상 경주, 이 코스를 밟았던 마필이 더블 엣지입니다. 그리고 이 더블 엣지가 한때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현재 거의 다 1, 2등급에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고요. 센 마필입니다. 엄청나게 센 마필이고, 공교롭게도 직전에 이 마필이 대상 경주였죠. 공백기를 거치고 나는데 대상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 센 편스의 마필이 인기순위 7위였죠. 그냥 인기순위 7위 마필이 아닙니다. 물론 성적은 좀 미흡하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약간의 늦바뀜도 좀 있었고요. 전개도 좀 아쉬웠던 마필. 더블 엣지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은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 추입도 되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편성에서 출발 연습, 뭐 훈련 강도 다 믿음이 가고요. 일단은 51km 딱 짊어지는 순간, 이번에 만약에 너트 플래너 마필을 이기는 마필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이 더블 엣지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 더블 엣지의 능력을 알고 있다라면은 무조건 이거는 강에 들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7일 했을 때 마방에 따른 평가는 좋았습니다. 평가가 좋았다는 거는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필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도 마필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관리사, 조교사, 기수들 바로 옆에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상태는 좋고요. 그 다음에 평가할 거는 이제 제 몫이죠. 과연 이 마필이 상태가 좋으면은 52km를 짊어져 이 편성 될까? 저는 무조건 된다 봅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이 한 방에 힘을 실어 드린다는 게 9번에 6번. 이거를 제가 강하게
인정을 합니다. 상승세의 마필이 많지만은 3위권에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은 말이 7번 럭키월드 센 마필이죠. 이 마필도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센 말입니다. 부정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56kg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경쟁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그리고 8번 마이티굿 이 마필도 현재 직전 대비 감량을 받고 나왔는데 경쟁력 충분합니다. 자, 제가 일단은 3위권은 현장에서 일단은 살펴볼 마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상태도 좀 봐야 되는 마필들이 있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이 마필들은 불변입니다. 특히 9번의 인기 마필이냐면 이 마필이 6번 마필 6번이 이번 경기는 키를 주겠습니다. 만약에 9번이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나온다? 그거는 6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어쨌든 간에 9번, 6번은 저는 한방 인정할 수 있겠고 이거는 삼복 삼상 정말 복수시 상승시에 한번 좀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이 중요합니다. 적중이 얼마나 임팩트있게 적중하느냐. 자, 마지막 경주 9번 6번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토요 예상방송을 모두 마치겠고요. 정말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는 좋아요 69. 이 숫자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좀 100분이 좀 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고, 여러분들 토요 예상 방송도 뭐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한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까지도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저한테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토요 방송까지 모두 마치겠고, 자, 인터넷 배팅 시범 운영 여러분들 항상 큰 관심사일 텐데 제가 서두에 취재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 또 시행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이게 마사회에서는 현재 추진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금토일 다 시행을 하고 뭐 모든 경주 그게 뭐 목표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농림부와 좀 협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1호 경마 역시 알찬 내용으로 정말 제가 시간을 투자한 게 좀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한번 좋은 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마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자신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1호 경마. 자, 다시 한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